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중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면서 걱정되고 설렜던 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훌쩍 커버려서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하시죠. 이만큼 잘 자란 것에 대한 대견함도 있으면서도 아직 등치만 컸지 애기 같아 보이는 우리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는 것 굉장히 불안해 하실 수 있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우리 아이를 이만큼 성장시키는 그 공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애써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변해가는 시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의 시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환경 전환에 어려운 우리 느린학습자 친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순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중학교 생활을 조금 더 예측해 보시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중학교 생활을 준비하신다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중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비교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올까요? 중학교 입학에 맞춰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할 변화의 첫 번째는요, 공간의 변화입니다. 초등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을 떠나 중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등굣길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등굣길이 아니라 새로운 등굣길을 맞이해야 되죠. 이러한 것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느린학습자 친구들에게는 기능적으로 훈련하고 적응해야 되는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굣길의 변화를 맞이하는 적응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학급 수도 많아지고요, 크기도 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공간일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학급 안에서 같이 아이들과 식사를 했다면 이제는 급식실로 가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낯설고 또 아이들이 생활하는 체육관도 낯설고 특별실은 더 많아지고 하는 이 공간의 변화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맞이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변화는요, 공간의 변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맞이하는 변화, 두 번째, 선생님의 변화입니다. 초등학교와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은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다는 측면인데요. 초등학교 생활에서는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과의 시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교과 수업도 담당하시고 그리고 생활 지도도 담임 선생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만나야 할 선생님들이 제한적이겠죠. 그런데 중학교는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은 물론 교과 선생님과 그리고 또 생활지도를 하시는 학생부장님, 또 교감 선생님 등등 맞이해야 되는, 적응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의 스타일도 다르고 또한 선생님들마다 추구하는 교육적인 방향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적응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맞이해야 될 변화, 세 번째, 친구의 변화입니다. 중학교는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세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각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 하게 되고 또 초등학교 때 친숙했던 친구들도 성장을 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관계 설정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절에 아무리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사춘기를 겪고 중학교 성장되어 있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소원해지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앙숙의 관계에 있거나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또래 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 속도가 다들 차이가 있잖아요. 특별히 느린 아이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에 굉장히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맞이해야 될 변화 네 번째, 시스템에 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애를 먹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중학교에서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초등학교와 달리 알림장과 주간학습 계획안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교과 수업도 담임선생님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생활지도도 담임선생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담임선생님과 소통의 관계로 풀어나갈 수 있죠. 그런데 중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교과마다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고 각 교과 담당 선생님과 케미를 맞춰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마다 주어지는 과제, 준비물들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교과 선생님의 진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알림장과 주간학습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신다면 이 모든 내용이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학교에서는요, 알림장과 주간학습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정들을 우리 아이가 스스로 챙겨야 되는 상황들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또한 굉장히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경험하게 될 큰 변화 중에 하나가요, 바로 자유학년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1년 동안 시험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 동안 느린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이런 자유학년제 안에서는요, 동아리도 있고 주제 선택도 있고 또 예술체육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교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이 하나하나 선택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각 반에 있는 친구들이 한 번씩 모여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숙제도 남아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준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큰 변화의 폭에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엄마의 역할은 어디까지지? 내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우리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정확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학습에서부터 또 또래 관계,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경험해야 될 변화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공간의 변화, 그리고 선생님의 변화, 친구 관계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 굉장히 큰 변화의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라는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멋지고 행복한 중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계를 걷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